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파일을 삭제해. 당장. 이건 국가 기밀이야. 러시아 정보부 본부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고 한 분석관의 피가 바닥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세상에 알린 진실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를 속여왔다. 그들은 약한 척하면서 사실은 괴물이었다. 세계 군사 강국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감춰왔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우리가 알던 그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전 세계가 미국, 러시아, 중국만 바라볼 때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CIA 수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에는 믿을 수 없는 문장이 씌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원한다면 단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하고 있는 그 계획을 지금 바로 그 경악할 진실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전략군사정보부 소속 분석관 드미트리 라스코프입니다. 추운 모스크바의 겨울날 사무실에서 한숨을 쉬며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또 다른 지루한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분석 프로젝트에 배정받았는데 제게 주어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블라디슬라프 페트로프 장군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런 작은 나라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 미국 보호 아래 있는 나라일 뿐이지.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지도에서 보면 정말 작은 반도 국가, 북한과 대치 중인 분단 국가, 우크라이나나 중동만큼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첫 일주일 자료를 검토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눈발처럼 한국에 대한 의문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수치는 평범했어요. 병력 수, 장비 규모, 국방 예산. 전부 중간 정도였죠. 그런데 미군과의 합동훈련 영상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안드레이가 화면을 힐끗 보더니 농담처럼 말했어요. 라스코프, 이 수치 뭔가 잘못된 거 아냐? 미국이 눈 감아주나 봐. 모두들 웃고 넘어갔지만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퇴근 후에도 남아서 개인적으로 한국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은 고요했고 모니터 불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FA-50 경공격기 실전 데이터를 보면서 중얼거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단순한 훈련기 개조형이라고 생각했던 이 비행기가 실제 작전에서는 믿을 수 없이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자료를 파고들었어요. K9 자주포의 실시간 대응 기록을 보면서는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3분 만에 사격 준비 완료라고? 말도 안 돼. 우리 러시아 자주포는 최소 5분은 걸리는데 너무 빨랐어요. 사무실 경비원이 순찰하다 제게 물었습니다. 라스코프 씨, 또 야근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조금만 더요. 그날 밤은 결국 사무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한국의 군사 데이터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다음 날 회의에서 블라디슬라프 장군은 또 말했습니다. 한국 분석은 시간 낭비야. 더 중요한 나라들에 집중하자.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우연히 입수한 한국 특수부대 훈련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었거든요. 영상 속 요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가파른 산악지대에서도 험한 해안가에서도 망설임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빈 회의실에 앉아 영상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미군 특수부대도 놀랄 수준인데. 그때 문이 열리면서 친구 니콜라이가 들어왔어요.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한국 분석이야? 그만둬. 총소리 몇 번 들어본 게 뭐라고 러시아를 누르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놀리는 듯한 웃음기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니콜라이에게 컴퓨터 화면을 돌려주었어요. 화면에는 한국군과 러시아군의 대응 속도를 직접 비교한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장난스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입이 약간 벌어지더니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니콜라이가 말을 더듬고 있었어요. 조작된 거 아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소스를 다 확인했어. 여러 경로로 검증했고 전부 일치해. 이건 사실이야.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니콜라이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자료는 뭐가 있어? 그날부터 니콜라이도 제 비밀 분석에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되니 더 많은 자료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사무실에 남아 한국의 군사 능력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니콜라이가 흥분해서 제 책상으로 뛰어왔습니다. 드미트리, 이것 좀 봐. 그의 손에는 한국 K 전차에 관한 기밀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이 전차의 기동력이 우리 T-90보다 우수해. 그것도 꽤 많이. 저는 믿기지 않아 보고서를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한 거야? 우리 정보망이 폴란드에서 가져온 실전 테스트 결과야. 폴란드가 K 전차를 도입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자료지. 이제 우리는 정보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독특했어요. 수량보다는 질과 효율성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늦게까지 남아있고 서로 소곤소곤 대화하는 모습이 의심을 사고 있었나 봐요. 블라디슬라프 장군이 어느 날 저를 불렀습니다. 라스코프, 자네 요즘 뭐하고 있나? 한국 분석은 이미 끝난 일인데. 그의 눈빛이 저를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추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군님. 제 직감으로는 한국에 대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직감? 자네 같은 분석관이 직감에 의존한다고? 다음 주까지 다른 임무로 옮기게.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니콜라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드미트리, 기회가 생겼어. 한국의 디지털 작전 지휘센터 영상을 볼 수 있대. 세르게이가 특별 경로로 구했어. 그날 밤 우리 셋은 보안이 철저한 지하 분석실에 모였습니다. 세르게이가 USB를 꽂더니 영상을 틀었어요.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셋 다 숨을 죽이고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해? 니콜라이가 겨우 속삭였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위성과 드론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전투 현장을 마치 신경망처럼 감시하고 있었어요. 현장의 지휘관들에게 권한이 분산되어 있었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AI 기반 예측 모델까지 활용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러시아군의 지휘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제가 천천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결정이 상부에서 내려오길 기다리지만 그들은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고 있어. 세르게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게다가 이건 미국식 지휘 체계와도 달라. 완전히 독자적인 시스템이야. 우리는 밤새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쯤 니콜라이가 물었어요. 왜 아무도 이 나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왔기 때문일 거야. 자신들의 진짜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준비해 온 거지. 다음 날 동료 안토니 방산 수출 현황 자료를 가져왔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에 올라 있었습니다. 폴란드, 터키, 이집트. 이 나라들이 앞다투어 한국제 무기를 구매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야. 저는 연필로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전략적 동맹망을 구축하는 거야. 제 목소리에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니콜라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구해도 괜찮을까? 상부에서 중단하라고 했는데. 진실은 알려져야 해.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계속 과소평가한다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진실은 알려져야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계속 과소평가한다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니콜라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어쩌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몰라. 그날부터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인 업무는 평소대로 하면서 저녁 시간에는 비밀리에 한국 분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에 부딪히는 봄비 소리가 들렸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우리의 연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니콜라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드미트리, 빨리 와. 한국의 원자력 능력에 관한 자료를 입수했어. 저는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니콜라이가 자료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24기의 원자로 운영, 고순도 연료 기술, 사용 후 연료 저장량. 모든 지표를 보면서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어요. 이걸 다 종합해보면 니콜라이가 말하려는데 제가 먼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원한다면 일주일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 니콜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맞아. 그들은 핵을 갖지 않는 대신 초음속 미사일과 정밀 타격 능력으로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어. 이건 핵 없는 핵보유국이야. 제가 그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잠시 말을 잃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문으로 내리는 봄비가 마치 제 마음을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세르게이가 또 다른 충격적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 실전 훈련 영상이었어요. 우리는 조용한 회의실에 모여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야. 세르게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실전 수준의 작전이야. 영상 속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없이도 의도를 파악하고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실제 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을까? 니콜라이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세르게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식 기록으로는 없지만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소말리아 해적 진압, 아프간 테러 작전 등에 참여했다고 해. 저는 메모를 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수부대는 실전 경험을 갖춘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우리 세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모으고 있었어요. 한국의 드론 전략, 미사일 기술, 전자전 능력. 모든 분야에서 그들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정말 대단해. 니콜라이가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야. 게다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어. 세르게이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전략 무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방어용이 아니라 억제력을 위한 무기. 우리 정보망이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도 상당 수준 개발해 놓은 상태라는 거였어요. 이건 러시아와 중국, 미국만이 가진 기술로 알려져 있었는데 한국도 이미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략적 균형의 변화야. 한국이 실제로 이런 무기들을 본격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한다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세르게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건 러시아의 극동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어느 날 가장 놀라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성인 남성의 약 70%가 총을 쏠 줄 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수준이었죠. 우리 정보원은 이렇게 보고했어. 니콜라이가 문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총 쏠 줄 아는 사람 찾는 건 편의점에서 컵라면 찾는 것만큼 쉽다. 그게 과장이 아니야. 세르게이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학생들이 군대 경험을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유일한 나라야.
카페에 앉아 있으면 옆 테이블에서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총기 사격 점수나 야간 행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다고 해.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병역 의무가 아니라 국가적 정체성의 일부가 된 거야. 모든 자료를 종합해보니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숨은 전략 국가였어요. 겉으로는 평화를 추구하는 경제 강국의 모습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언제든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보고서로 만들어야 해. 제가 두 동료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상부에 보고해야 해.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보고서로 만들어야 해. 제가 두 동료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상부에 보고해야 해. 니콜라이와 세르게이는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니콜라이가 물었어요. 블라디슬라프 장군이 이미 이 조사를 중단하라고 했잖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은 알려져야 해. 우리가 한국을 계속 오판한다면 그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모스크바의 여름밤, 제 아파트 발코니에 모여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분석을 통해 우리가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중견국이지만 첨단 기술과 효율적 전투 철학으로 실제 전투력은 최상위권이다. 제가 타이핑을 하고 있었어요. 방산 수출을 통해 전략적 동맹을 형성하며 전 세계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니콜라이가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지휘 통제 시스템과 AI 기반 예측 모델로 러시아나 미국도 완벽히 구현하지 못한 전장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르게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 경력은 어떻게 될까? 더 중요한 건 제 안전은 어떻게 될까?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드미트리 괜찮아? 니콜라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응. 그냥 이 보고서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고 있었어. 제가 대답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세르게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석관으로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을 보고하는 것뿐이야.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페트로프 장군에게 제출했어요. 그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몇 분간 읽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읽기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라스코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확인했나? 네, 장군님. 모든 소스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장군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내 사무실로 오게. 이 보고서에 대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니콜라이와 세르게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점심시간에 만나 작은 카페에서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었죠. 어떻게 될 것 같아? 니콜라이가 커피를 휘저으며 물었어요. 모르겠어.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우리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저녁 7시, 저는 페트로프 장군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 보니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보부 고위 간부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라스코프, 페트로프 장군이 말했습니다. 자네 보고서가 상부에 큰 반향을 일으켰네. 처음에는 대부분이 자네의 분석을 의심했지만 우리가 추가 검증을 해본 결과 자네가 옳았어.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네. 옆에 앉아있던 블라디미르 부서장이 말했어요. NATO와 CIA도 이미 한국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고 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성공했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 정보는 더 널리 알려져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오판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전략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의미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평화를 원하면서도 전쟁 대비를 완벽히 수행해 온 숨은 전략 강국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우연히 알게 된 우크라이나 전선 근처의 민간 기술자를 통해 제 음성 파일을 외부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녹음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 이름은 드미트리 라스코프입니다. 러시아 전략 군사정보 소속이죠. 지금 이 목소리를 녹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나라, 대한민국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녹음을 마치고 파일을 전달하면서 이것이 제 마지막 메시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멀리 대한민국의 하늘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로부터 몇 주 후, 제 음성 파일이 세계에 퍼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이들은 저를 영웅이라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배신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진실은 대한민국은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저를 찾아낼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발견한 진실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제 희생이 더 나은 세계,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세계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이 평화시에 준비하는 강인함이 전시에 빛나는 힘이 됩니다. 러시아 정보분석관의 충격적 발견은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분단 국가로서 안보 위협 속에 살아온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진가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참모습을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러시아 정보분석관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폭로한 내용은 단순한 군사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정신, 단결력,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평범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 대학생들이 나누는 군대 이야기, 예비군 훈련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단결력. 이 모든 것이 다른 나라들의 놀라움과 경외의 대상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도상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는 이제 여러분의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강대국도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일깨웠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힘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그리고 그 평화의 가치를 아는 것이 진정한 강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